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테크 강사 배성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 전망. 지난번에는 세계편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세계 경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경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경제와 산업 주요 이슈에 대한 내용을 섞어서 다 한국 경제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한국 경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업률 심각하죠. 많이 심각하죠. 특히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매우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저자는 2019년도에도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다 세계적으로 위기 아니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른 유럽도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고 청년 실업률 특히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보면 미국이나 일본은 실업률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실업률이 지금 거의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 둘 다 청년 실업률은 훨씬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만 왜 이런 문제에 직면했느냐? 도대체 원인이 뭐냐? 첫 번째로는 산업 구조의 변화가 되겠죠. 제조업이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제조업의 어떤 경기가 그냥 안 좋죠. 제조업 경기 자체가 다 안 좋은 거죠. 그리고 투자 여건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경기가 불황이고, 그리고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는 좋은 여건이 아니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기업들에게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질 거다. 특히 이 책은 2019년도 경제를 전망해보는 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2019년도에는 고용이 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해결책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한 번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좀 원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기업이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라 딱히 다루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도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그리고 가장 많이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앞으로는 역전세난이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전세난이 무엇인가? 일단 우리가 전세난이라 그러면 전세를 구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나는 전세를 엄청 가고 싶어. 월세 내는 거 되게 돈 아깝고, 그리고 사기에는 돈이 없어. 전세를 가야겠는데 전세가 없어. 이게 전세난이죠. 역전세난은 뭐냐면 전세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세입자가 없는 거예요. 집은 남아도는데 전세 줄 집은 남아도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게 역전세난이죠. 역전세난이 심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6년도, 2017년도는 전세가 대비 매매 비율이 워낙 높았죠. 전세 대비 매매 비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갭 투자의 매도세가 이어지면 지방 쪽은 가격 조정을 좀 심하게 받을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라는 게 일단 전세가가 높을 때 매매가를 거의 전세가가 따라잡았을 때 갭 투자의 활용성, 그리고 갭 투자의 어떤 수익률은 최고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에 굉장히 갭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 갭 투자로 구입을 한 매물들이, 왜냐면 전세로 줬던 거를 월세로 돌리면 나머지 금액을 내가 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로 주는 물건들은 전세가 나와야 되는데, 갭 투자를 통해서 전세를 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샀기 때문에 이제 매물들이 쏟아질 거라는 거죠. 왜냐면 세입자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역전세난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쏟아지게 되면 매매가도 하락을 할 것이다. 특히 지방 쪽은 가격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작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수도권 쪽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으니 이쪽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뭐 양극화는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양극화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부동산을 본 전체 시장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마이크로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책에서는 매크로적인 접근이 아니라 마이크로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빠지는 하에서는 내가 부동산 투자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딱 어떤 지역 아니면 어떤 컨셉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막 오르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뭘 사도 오르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 내가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지키거나 오를 것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 소비는 계속 위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투자도 침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치적으로만 봐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R&D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아주 명백하게 지금 수치로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출도 굉장히 침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거겠죠. 기업들도. 앞으로 내수가 좋고 수출이 잘 되는데 내가 뭐 장비나 아니면 R&D에 투자를 하지 않진 않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수출이 침체되는 이유는 뭐 아주 간단하죠. 예, 보호무역주의입니다. 미국과 중국 열심히 다투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그 중간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개인들은 물론 정부가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저자는 다루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개인 투자자로서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면 되겠죠. 일단 소극적인 전략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극적인 전략을 취하라는 얘기는 일단 현금 비중을 높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은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은 부동산을 할 거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대형과 소형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마이크로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여기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요. 뭐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 의견을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소극적인 전략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하락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하락에 투자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그죠? 지금 어쨌든 미국은 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니면은 달러를 보유한다든지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달러를 보유하는 거와 비슷한 효과가 있겠죠. 아니면은 내가 인버스 ETF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지금 예전하고는 되게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봐요. 과거에는 내가 선물 옵션을 하지 않는 이상 하락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만큼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도 만약에 정말로 내가 하락을 한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다면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도 뭐 그것도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예, 뭐 전체 다 올인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지 차원에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좀 마이크로하게 접근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웬만한 하락장에서는 쉽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데 그 중에서 오르는 것만 뽑아낸다? 지키는 것만 뽑아낸다? 이것도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공부를 더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동산이 굉장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다르게 돌아갈 것이다.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도시 집중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 집중화가 더 가속화되고 지방은 좀 어려워질 것이라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려운 장이 될 거예요. 투자를 하기에는. 하지만 이 흐름을 잘 읽어 나가면 분명히 여기서도 건질 게 있고 얻어갈 게 있다라는 거, 예, 충분히 그리고 충분히 재테크로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책 내용 지금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예,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 전망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